안녕하세요, 속보효입니다. 오늘은 선 넘은 중국, 미국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황,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 이후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한 이후로 어제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시 삼았는데요.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과거에 2008년, 2011년, 2013년 등 부채 한도의 문제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도 미국의 CDS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목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3개월물보다 더 만기가 긴 채권하고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3개월물보다 더 짧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개월물 금리, 1개월 있다 만기가 되는 것의 금리는 낮아요. 그런데 3개월 있다 줄게라고 해서 빌린 돈에 대한 금리는 높습니다. 금리 차이가 이례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방향성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한 달 빌려주는 거는 괜찮고 3개월 빌려주는 건 안 괜찮다. 이거 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월물만 그런 줄 알았더니 2개월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는 빌려주는 거는 오케이. 근데 2달 동안 빌려주는 건 이게 방향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2달 안에, 3달 안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뭘 걱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부채 한도의 문제인데요. 부채 한도는 31.3조 달러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한도에 도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시점은 대충 8월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한번 좀 늘어주면 좋잖아요. 언제 늘까요?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받으면요. 현금이 늘어나면서 부채 한도가 도달하는 시점이 좀 뒤로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 4월 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세금이 거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8월이 아니고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금 자꾸 선을 넘고 있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죠. LNG 트레이딩을 할 때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가 됐다. 드디어 위안화 국제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고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거슬려 안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위안화 결제 규모를 보니까요. 2020년 당시에 비해서 벌써 2.5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제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란 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얘기고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 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옐런 장관의 최근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라서 내용의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미국 국채를 파는 중국에게 옐런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옐런이 잘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보면은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을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계속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이요. 미중 관계에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와 상충되면 타협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옐런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계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제가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옐런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 중국 너 까불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용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경제에서 완전 디커플링 돼버리면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른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니?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풍선을 날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꾸 미국에서 요즘 하는 말에 좀 자꾸 뼈가 있던데 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야, 우리가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 쉽겠냐? 말이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데 만약에 니들이 좀 잘 나오면 나는 말할 용기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니네 베이징이 공정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G7 회의 5월 19일에 있을 G7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억제를 하려고 하는 중국 투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옐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니네들 규제하는 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술, 여기서 말하는 IT, AI,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된 건 아니다. 설계된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니네들 뭐 망가뜨리려고 설계하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근데 더 화내게 할 수는 있어. 만약에 니네들이 정 안 좋게 나오면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투자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할 수도 있어. 난 몰라.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니네 잘해 라는 이야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니네가 부르고 그러면 갈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걸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려면 과거 쭉 600년 전부터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레터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내용도 밑에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내용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여기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이거는 뭐 600년 만에 한 번 있을 일이 일어난다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레이 달리오도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저희 업라이즈의 제레미가 했는데요. 이게 정말 신박합니다. 챗 GPT를 어르고 달래서 레이 달리오가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를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슈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말 라이브에서는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니까 주말 라이브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